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안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여자입니다. 사이 좋으신 엄마 아빠 밑에서 외동딸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컸어요. 엄마는 교사이셨고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운영하셔서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요. 어릴 때부터 원어민 선생님께 영어도 배우고 부족함 없이 자랐으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항상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봉사를 하셨어요. 주말만 되시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밥 못 드시는 독거노인 분들 찾아가서 도시락 나눔 봉사하고 그럴 때면 꼭 저를 데리고 가 솔선수범을 보이셨지요. 전 엄마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엄마 같은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아빠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갑자기 일터에서 발작을 일으키셨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을 하셨지만 아빠는 이미 몸을 못 쓰게 됐고 인지 능력과 뇌의 상당 부분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6개월간의 투명 끝에 그 젊은 나이인 아빠는 하늘로 떠나셨네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엄마와 아빠를 잃은 전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빠의 회사 지분은 전부 처분되어 엄마에게 갔지만 회사는 위기였어요. 경영자였던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말이지요. 어찌저찌해서 회사의 위기는 넘겼지만 엄마와 전 아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남겨두고 가신 많은 재산 덕에 저희 모녀는 굶어 죽을 일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결국 엄마와 저는 심리센터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조금씩 좋아졌고요. 엄마도 학교 일과 밸런스를 맞추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도 시간에 조금씩 마음을 맡기며 서서히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맞나 봐요. 하늘만 봐도 아빠가 생각나서 눈물이 왈칵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아빠가 잘 있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낸 저는 떳떳한 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전 초등학교 교사가 무척이나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수시로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학교에 입학해서 눈뜰 사이에 졸업을 했고 시험 끝에 결국 초등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과는 일이 너무 달랐고 정말 힘들었어요. 초임 선생님이라 6학년 애들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억세고 무서웠습니다. 덩치가 작은 저를 위협할 때도 있었고 욕하며 소리 지르고 난리친 적도 있어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쌓여 저에게 트라우마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른 학교로 전근을 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때 알았습니다. 교사 일은 나에게 안 맞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전 그 좋다고 하는 초등교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까지
주변에서 수많은 만류가 있었지만 일단 숨은 쉬고 저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그만두니 스트레스로 인해 망가진 몸이 서서히 돌아왔고 우울증은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호전이 되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날 너무나 몰랐구나 하고요. 그렇게 일을 그만둔 뒤 전 제 자아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많은 걸 해본 것 같아요. 운동도 해보고 동아리도 참가해보고 미술학원도 가봤고 못했던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요. 그런데 전 살면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애였는데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밥 한 번 먹자고요. 그렇게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 몇 번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 나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연애도 해보자 하고 그 남자의 호감 표시를 받아들였고 저는 그 남자와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저의 인생의 첫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생각보다 그 남자는 너무나 자상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알을 깨고 나와 또 다른 세상을 본 마냥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매일매일 경외심을 가득 품고 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가 깊어질수록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무렵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분위기를 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정사에 대해서요. 알고 보니 남자의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노름에 별의별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자식들까지 버리고 도망가신 거였지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비밀을 한 움큼씩 주고받은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양가 어른들이 허락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저희 엄마께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전 눈물바다가 되어 계속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빠를 이미 떠나보냈기에 누군가 날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래서 엄마만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4일에서 5일은 병원에서 살았고 남편도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렇게 병간호를 하고 있던 중 일을 끝나고 온 남편의 얼굴이 거의 잿빛이다 못해 진흙색이 된 겁니다. 저는 한눈에 눈치를 채고 말했죠. 자기 무슨 일이냐고요. 머뭇거리면서 남편이 말을 하대요. 엄마가 연락이 왔다고. 날 두고 도망간 엄마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면서요. 전 화들짝 놀랐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개인적으론 그래도 한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며 말을 흐렸어요. 남편은 고민하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며 한번 만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나 봐요. 결국 남편은 엄마를 만났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었나 봐요.
그 후에 저도 만나서 인사를 드렸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사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며 병원에 오시고 싶다는 의사를 비추었어요. 처음엔 전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아직 몸이 성치 않아서 몰골이 말이 아닌데 이런 모습을 시모에게 보여드려도 될지 마음이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아프지만 사돈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엄마 소개시켜드려야 하지 싶은 마음에 병실에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엄마는 자가호흡이 힘들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약물로 인해 의식이 오락가락했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큰 목소리로 사돈 될 사람이라고 하며 딸 이쁘게 잘 낳아주시고 고맙다고 하며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전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급격하게 시모와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원래 경남에 사셨는데 일자리를 서울로 구해야 해서 집을 구했는데 방 빼는 날이랑 입주하는 날이 2주 정도 붕 뜬다고 미안하지만 아들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되냐는 말씀에 흔쾌히 허락했지요. 어차피 저야 엄마 병간호 때문에 일주일에 2, 3일 집에 들어오니 말이지요. 그렇게 어머님은 짐을 한 보따리 집에 가져와 2주 동안 머물 채비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혼집을 따로 마련한 게 아니고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방을 어머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나마 남는 방이 그곳뿐이었고 차마 어머님께 거실을 내어드릴 수는 없으니요. 그렇게 순조롭게 시간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만 엄마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몇 달 엄마의 간으로 인해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잔 저에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상선 호르몬계 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닌데, 내 몸이 아플 리가 없는데 생각했던 저는 그동안 몸이 고장나고 있었던 걸 간과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그렇게 전 결국 수술 날짜를 잡고 급하게 입원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이 있었기에 제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엄마를 돌봐줄 간병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모께서 선뜻 간병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라고, 부담스럽다고, 괜찮다고 하며 거절했지만 연신 자기가 간병하고 싶다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차피 병원에 간호사분도 있고 하니까 간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심쯤에 잠깐 엄마 밥 드실 때만 같이 있어 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했어요.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저녁에는 남편이 저를 대신해 엄마 간병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입원 수속 절차를 밟고 수술 3일 전 이것저것 검사를 위해 먼저 입원을 했습니다. 엄마와 같은 병원이었고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하고 엄마를 보려고 팔에 링거를 꼽고 엄마 병실로 가던 중 엄마의 병실 앞에 간호사와 의사 모리들이 진을 치고 엄청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엄마의 병실로 뛰어갔어요. 커튼을 열자 엄마는 숨을 꺽꺽 대고 있었고 의사들은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간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들어와 보니까 어머님 산소호흡기가 떼어져 있고 산소줄이 빠져 있었어요. 일부러 뺀다고 해서 빼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건드린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의문스러워서 지금 보안팀 쪽에
CCTV 확인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제발 엄마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다행히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른 처치로 인해 엄마의 심장박동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우느라 진이 빠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절 병원 가득해서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CCTV가 있는 쪽으로 절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병실에 들어왔다가 몇 분 뒤 나간 사람이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그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이분이 들어왔다가 나간 후에 갑작스럽게 환자분께서 호흡 곤란을 보이셨고 의사분이 들어가 확인한 결과 호흡기랑 호스줄이 빠져 있었다고. 이분이 그런 짓을 벌인 것 같은데 누군지 아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살인미수로 당장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측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CCTV를 증거로 어머님은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머님은 자기 짓이 아니라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바락바락 우기다가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CCTV 다 있고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 머뭇거리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랬답니다. 사돈네는 잘 사는데 날은 노른빛에 허덕이고 아들이랑 사이도 멀어져서 바퀴벌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비참했다고. 딸이 지극정성으로 사돈을 돌봐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에 참을 수 없었고 사돈만 없으면 이 열등감도 없어지고 사돈 집도 내 차지가 될 것 같아서 범죄를 저질렀답니다. 듣고 나니 소름이 끼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반백이 훨씬 넘는 사람이 유치원생도 안 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그래, 열등감은 둘째치고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미쳤냐고, 엄마는 살인마라며 거의 이성을 잃었고요. 남편이 어릴 때도 시모께서 동네 아줌마에게 열등감을 느껴 음식에 이상한 약을 탔다가 딱 들켜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왕따가 됐던 적이 있었대요. 그 버릇을 못 고친 거였죠. 그렇게 남편은 엄마에 대한 정을 완전히 떼고 얄짤없이 강력한 처벌을 저 못지않게 원했습니다. 시모는 사과 하나 없이 그냥 뻔뻔하게 어차피 망한 인생 감옥 간다고 달라질 거 없으니 감옥 들어가서 편하게 콩밥 먹으려며 살란다 하고 자포자기했고요. 반성하는 태도도 안 보이고 뻔뻔한 말로 수사에 협조도 안 하니 결국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어머님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형고했네요. 어머님은 판결 이후 바로 수감되었고 정말 인생을 포기한 듯 항소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고 남편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인해 갑상선 수술을 미루었고 계속해서 더 엄마의 곁을 지키고 있네요. 마음을 어떻게 수술해야 할지 정말 너무나 심란하네요. 엄마에게 죄를 지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빨리 엄마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말하며 그냥 펑펑 울고 엄마를 꼭 껴안고 싶습니다. 건강한 엄마가 너무너무 그립고 또 사무쳐서 이렇게 사연을 쓰며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네요.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